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거기 보시면 우리 이 교재 맨 뒤쪽에 부록으로서 이 수록되어 있는 손글씨 요약본에 보면 이제 전기기기, 정류기 파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은 직류기, 2장은 동기기, 3장은 유도기, 4장은 변압기, 마지막 챕터 5는 정류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보면 이 장은 거의 부록장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주력장은 변압기까지고요. 정류기인데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소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류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여기는 만약에 이제 출제 범위를 넓게 하면 답도 없기 때문에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컨버터가 바로 뭐냐면 교류를 우리가 말하는 교류를 뭘로? 직류로 변환합니다. 교류를 뭘로 변환한다? 직류로 변환하는데 두 번째가 인버터라고 그래요. 요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 인버터는 바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 인직교 이렇게 인직교. 우리가 둘 다 외우니까 헷갈리는 건데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좀 찾기 좋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세 번째 사이클로 컨버터예요. 사이클로 컨버터가 됩니다. 요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를 교류로 변환합니다. 사이클로 컨버터는 뭐를? 교류를 교류로 변환합니다. 이거는 전압을 변성한다기보다는 주파수 변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류로 변환하는 게 누구예요? 사이클로 컨버터. 또 하나가 주파수 변환기라고도 한대요. 누구다? 사이클로 컨버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교류 전압 제어에는 우리가 이 교류 전압 제어에는 어떤 제어 방식을 사용하냐요? 위상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 제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류 전압 제어는 주로 이제 철도에서 이제 전기철도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직류 전압 제어에는 우리가 초포 제어라고 그래요. 초포 제어. 네. 자, 지우기 전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컨버터 바로 보다 교류를 뭘로? 직류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터 인직교죠. 사이클로 컨버터 교류를 교류로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주파수 변환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 전압 제어에는 어떤 제어를 쓴다? 위상 제어 방식을 쓰고요. 직류 전압 제어에는 초포 제어를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섯 번째 제너 다이오드예요. 은근히 물어보고요. 네, 은근히 물어보는 빈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섯 번째 무슨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네, 정전압 제어 방식에 사용합니다. 정전압 제어 방식에 사용되는 게 뭐냐요?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이오드의 연결인데 자, 우리가 다이오드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돼요. 정류 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애노드, 여기를 캐소드다. 이거 또는 이제 캐소드를 K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도통을 시켜야만 우리가 이제 이 문을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 거기 보면 직렬 연결한다고 하죠. 다이오드를 무슨 연결? 직렬 연결한대요. 다이오드를 직렬 연결하면 어떠한 효과 또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냐요?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면
과전압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면 우리는 어떤 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과전압에 대한, 즉 우리가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면 전류는 일정하지만 뭐예요? 전압이 나눠 걸리죠. 전압이 분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전압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이오드를 병렬 연결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네요.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거네요. 반대로 보다 과전류에 대한 과전류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어떻게 연결했다? 병렬로 연결하면, 이번에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면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나눠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네요. 과전압에 대한 보호. 다이오드를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되네요. 병렬 연결.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번째, 이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냥 한번 좀 이제 수록해 봤는데,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이 디지털 계측기나 탁상용 계산기와 같은 그 숫자 표시기 등에 사용된대요. 그러한 게 뭐다? 바로 무슨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이거 확인만 해주셔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전력 제어용 뭐가 된다? 반도체 소자가 됩니다. 여기서도 은근히 좀 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SCR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하나 그림 그려주실래요? 요건 그림 문제가 나와. 자, 요렇게 하면 다이오드인데, 요 다이오드에 요렇게 메뚜기 다리가 하나 더 튀어나와요. 여기가 이제 게이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애노드, 여기가 캐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이 누구의 심벌이다? SCR의 이제 이 이제 심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SCR은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면 단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CR은 단방향성 3단자. SCR은 단방향성 무슨 단자? 3단자 소자라고 하고요. 이때 GTO나 거기 보면 LASCR이라고 그래요. 요건 이제 빛에 의해서 동작한다고 하고, 이 GTO라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 모두 단방향 3단자인데 이때 GTO를 은근히 잘 물어봐요. 게이트 신호로 정지가 가능한, 이제 게이트를 갖고 정지, 이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자기 소호 능력이 있대요. 게이트 턴 오프가 된다고 보시면 돼. 자기 소호 능력이 있대요. 네. 게이트를 갖고 이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이트 신호로 정지가 가능하며, 키워드죠. 자기 소호 기능을 갖고 있다. 요거. 자기 소호 능력 나오면 뭘 찍어라? GTO 찾아주시면 돼.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SCS. 요거는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단방향 4단자 소자예요. 요걸 우리는 SCS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SSS 다이렉인데, 얘네들은 둘 다 같고요. 얘네들은 화살표가 요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양방향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양방향성, 이건 이제 그림 문제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양방향성 2단자 소자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트라이기입니다. 요거는 그림 문제를 물어봐. 좀 전에 그렸던 이 SS나 S나 다이렉 요 부분에 요렇게 메뚜기 다리가 하나 튀어나와요. 요렇게.
그래서 그림 문제는 요 놈이랑 요 놈이 그림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트라이악의 기호는 또는 트라이악의 심벌로 맞는 것은 다음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잘 물어봐요. 요게 여러분들 꼭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양방향 똑같이 양방향 3단자 소자가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고요. 너무 이제 이 뭐야 여기는 이제 이 깊게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정도는 꼭 정리하자. 그래서 일부러 제가 SCR이랑 요 트라이크 부분은 이제 별표를 좀 거기다 친 건데 요 두 놈을 많이 물어봐요. 요거랑 GTO. 네. 자, 그다음 10번째 정류 방식에 따른 직류 전압입니다. 네. 요거는 딱 정말 엑기스만 이렇게 했는데 거기 조금 몇 개만 더 적을게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정류 방식에 따른 직류 전압이에요. 정류 방식에 따른 직류 전압되고요. 저는 이제 옆에다 이렇게 하나만 써주실래요? 직류전압 ED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가 단상 반파래요. 무슨 파? 단상 반파일 때 직류전압 ED는 0.45예요. 요게 바로 뭐다? 교류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 2는 무슨 전압이다? 교류전압을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 내지 않기 때문에 공식 문제, 계산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만 냅니다. 이때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맥동률이라고 할게요. 무슨 율? 이 맥동률이라는 게 있는데 요 단상반파는 맥동률이 시험 문제 출제 안 됩니다. 121%인데 출제된 적이 없어요. 두 번째가 단상전파래요. 단상전파. 단상전파 방식일 때 직류전압 ED는 반파는 우리가 파형이 요런 이제 교류는 이제 파형이 이렇게 진동하는 파형이죠. 반판 이걸 버리는 거야. 전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방향을 바꿔서 살립니다. 그래서 2배야. 그래서 0.9에 2 되겠습니다. 이때 2는 당연히 무슨 전압이다? 교류 전압인데 여기서부터는 물어봐요. 맥동률을. 맥동률이 지금 없죠. 맥동률. 요거를 우리가 요즘에는 리플률이라고도 해요. 리플률. 맥동률은 직류분 안에 남아있는 교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고 해서 얘가 완전한 직류가 아니고요. 아직 내부에는 이런 이제 교류 성분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게 48%입니다. 몇 프로? 48%.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상 반파일 때 직류전압 ED는 1.17의 교류전압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내가 넣은 거 대비 더 나오네요. 자, 이때 요 놈도 맥동률이라고 그래요. 좀 전에 제가 리플률이라고 했었죠? 맥동률, 리플률. 요게 17%예요. 이 맥동률은 당연히 작은 게 좋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삼상 전파가 됩니다. 삼상 전파일 때 직류전압 ED는 요 소수점이 여기에 2배야. 그래서 1.35에 2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맥동률은 리플률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요게 4%가 됩니다. 요거까지만. 기능사 문제는요, 주로 요 자체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또 하나가 뭐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은 삼상전파죠. 삼상전파의 이제 맥동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걸 여러분들이 필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정류기 파트는 사실 내용이 그 이제 이 출제가 되면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넓어요. 이제 이 테마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보셔도 아마 기출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요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정류기 보시면 첫 번째 컨버터 뭐예요? 교류를 뭘로 변환한다?
직류로 변환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된다? 인버터. 직류를 뭘로? 교류로 변환. 인직교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 요거는 교류를 변환하는데 주파수 변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교류 전압 제어는 우리가 위상 제어 방식을 쓰고요. 직류 전압 제어는 초포 제어 방식을 쓴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섯 번째 제너 다이오드죠. 정전압 제어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이오드의 연결이죠. 우리 다이오드를 연결함에 있어서 직렬로 연결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요. 과전압에 대한 보호 조치. 다이오드를 연결함에 있어서 병렬 연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요. 이제 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덟 번째 발광 다이오드. 이게 요즘에 보면 문제에서 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표시기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전력용 반도체 이제 이 소자가 되는데 SCR이랑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이제 주어지면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꼭 좀 기억 좀 부탁드리고요. SCR은 단방향 몇 단자? 3단자 소자. 이때 LA SCR GTO도 역시 단방향 3단자인데 이게 항상 시험 문제에서 이제 3단자 소자가 아닌 걸로 그 밑에 보면 SCS 있죠. 요거 이제 물어봐요. 또는 SCS는 4단자 소자라는 거. 다음 중 4단자 소자인 것은 SCS죠. 그래서 여러분들 GTO 자기 소호 능력이 있죠. 게이트를 이용해서 자기 소호 능력이 있대요. 그럼 무조건 뭐다? GTO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SSS 다이렉 요놈 쌍방향 양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 요놈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이 주어지면서 문제를 물어본다라는 거. 요 심벌이랑 그 다음에 쌍방향 또는 양방향 3단자 소자였다는 거. 그리고 요거죠. 열 번째 이 정류 방식에 따른 직류 전압인데 지금 제가 이 글에다가 쓸 때 이렇게 E는 누굴 말한다? 교류 전압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상 반파 방식일 때 직류 전압 ED는 0.45의 교류 전압 되고요. 단상 전파일 때 직류 전압 ED는 0.9의 교류 전압. 삼상 반파일 때 직류 전압 ED는 1.17의 교류 전압. 삼상 전파일 때 직류 전압 ED는 1.35의 교류 전압 E가 되겠습니다. 이때 단상 반파를 제외한 전파 이제 단상 전파, 삼상 반파, 그 다음에 삼상 전파는 맥동률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대놓고 물어봐요. 그래서 단상 전파일 때 맥동률은 48%, 삼상 반파일 때 맥동률은 17%, 삼상 전파일 때 맥동률 몇 프로다? 4%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류 소자는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여기서는 이제 제가 다른 장은 사실은 좀 그런 이제 그러지 않았지만 여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요 정도만 보시고 실제 CBT 문제 보시면서 거기서 좀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우리는 이제 60개 중에 몇 개를 목표로 한다? 36개만 목표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30저 개인적으로 38개에서 40개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네, 36개 너무 불안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손글씨 내용 이제 부분 이렇게 직류기, 동기기, 그다음에 이제 유도기, 그다음에 변압기, 그다음 정류기 정리해 드렸는데요. 요 정리된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상 이제 암기 싸움이죠. 그리고 기기는 계산 문제가 채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잘 안 나오니까 그 중에서도 대지라고 내는 문제는 한 2문제, 많아봐야 한두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기능사 문제는 간단한 거 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용 정리 잘 부탁드리고 이제 언제 이제 시험을 대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원하시는 그 시기에 그 시험을 원하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